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한국 사람이라면 집이라는 것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죠. 내 집을 샀다는 것은 성공과 안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사람과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 사는 곳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은퇴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직장에서 물러나면 직주근접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의 절반은 은퇴 이후 도심에서 탈출하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자금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사를 고려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노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사를 하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할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다 보니 동네 이웃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도 많이 발생되죠. 나이가 들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년기 이사는 실패하기 쉽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 주거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의 접근성입니다. 최소한 차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떻게 몸이 아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현실이기도 하죠. 병마와 싸워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몸이 점점 불편해지게 되어 운전은 어렵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아프더라도 스스로 병원에 갈 힘이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지만 병원이 멀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도와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몸도 아픈데 매번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게 미안해서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내가 나이 들어 아파서 자식들을 고생시키는구나와 같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물론 많이 아프면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냈고 대부분 모든 자식들도 그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플 때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녀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고 가뜩이나 바쁜 자식들을 계속 불러내는 것은 자식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만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외적으로만 아프면 되는데 마음까지 아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뇌졸중 같은 위험한 병마들은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지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병원이 멀리 위치해 있다면 이러한 병에 걸렸을 때 생존하기가 어려워지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주변의 병원을 가장 우선시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복지시설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상태도 많이 달라지지만 주변의 인간관계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자주 연락하며 지냈던 옛 동료일지라도 은퇴를 하게 되면 남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전문가들은 회고하는 나이라고 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집안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죠.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학군의 위치가 중요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되고 있기도 하죠. 게다가 요즘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설날이나 추석에도 찾아뵙지 않는 자식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복지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죠. 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료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죠. 또한 사회적인 활동이나 친목 모임, 문화 프로그램 등이 많이 있어 외로움을 없애는 데에도 좋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우울증을 예방하기에도 너무 좋죠. 물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많이 했죠. 하지만 복지시설에서는 교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기회도 있고 혼자서는 가기 힘든 여행을 다 같이 떠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처럼 노년기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들을 복지시설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많은 경험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복지시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노후 생활비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것과 지방에서 사는 것은 노후 생활비 부담이 22%나 차이가 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노후 생활비는 월 330만 원이고 광역시는 280만 원, 그 외 지역은 25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정적 상황에 따라 우리의 노후 주거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노후에 사용할 돈을 미리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돈이 정말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식들이 결혼하면 부모된 도리로서 결혼에 보탬이 되라고 돈을 쥐어주기도 하죠. 물론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자녀들 스스로 독립하게끔 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비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의 총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하여 너무 큰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피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죠.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퇴직 이후에는 아파트를 투자의 수단으로 발견해 보라고 합니다. 가령 지금껏 모아둔 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마련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괜찮은 지방에서 살게 된다면 노후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죠. 게다가 서울에서 살게 되면 비싼 생활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 지방에서 살게 되면 서울보다는 저렴한 생활비로 저축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큰 돈이 들어갈 것을 미리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재정적인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자녀와의 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녀와 가깝게 살아야 한다거나 멀리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근접성을 생각하지 않고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살아가게 냅두고 노후 생활은 자신들만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물론 이는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품을 떠나면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하고 부모된 도리도 다 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근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냈거나 아내가 먼저 떠났다면 외로움이 금방 쌓이기 쉽죠.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주변에 없으면 마음의 병이 빨리 들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평생의 노후 거주지를 자식들과 멀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닌 1시간 정도의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부로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여 너무 가깝게 지내면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많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먼 경우에도 찾아오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가장 좋은 것은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좋습니다. 생각이 나면 찾아오기도 쉽고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부르기에도 큰 부담이 없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를 생각하는 건 꼭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거리에 살면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기 쉽고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손주들의 나이와 그로 인한 책임입니다. 손주들이 아직 어릴 경우 자녀들의 부탁으로 인해 손주를 오랫동안 돌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손주 돌봄이 반복되어 일상이 되면 이러한 도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대치를 높이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너무 멀지 않되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거주하는 것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와 같이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거지를 결정할 때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노후에는 눈길조차 주면 안 되는 집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집들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짧게나마 노후에 선택하면 후회하는 집 2가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집은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곤 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주택 지역은 편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적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활동을 할 장소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관리와 사회적 연결에 어려움을 만들게 되죠. 또한 전원주택 지역은 종종 인구 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어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전원주택에서의 외로움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연 환경이 제공하는 평화로움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인구 밀도와 활동 부족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원 생활이 예상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죠. 따라서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정 기간 월세로 살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원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도심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후회하는 집은 넓은 평수의 집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가 독립한 이후 부부만 남게 되어도 여전히 넓은 평수의 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생각하며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현명한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를 고려할 때 넓은 평수의 집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은 그 유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금, 관리비, 난방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노후 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추세에 따라 큰 집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 중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집을 나중에 판매하고자 할 때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너무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적당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 최종 정착지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아직 결정 전이시라면 병원의 위치, 노후 생활비, 자녀와의 거리, 복지시설 등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이나 넓은 평수의 집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병원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비는 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으니 한 번쯤 꼭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나이가 들어서 몸은 움직이기 힘든데 생활을 위해 또 일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노후 생활비를 생각하여 노후 주거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여 복지시설과도 등을 돌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외에도 많은 문화 시설과 배울 거리들이 많고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 볼 기회가 생기거나 혼자 가기 힘든 여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역을 옮기기 전에 주변 복지시설을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거리도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는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거리는 자녀들이 찾아오기에도 좋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좋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자식들과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리 살게 되면 마음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최적의 장소에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하여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도 한답니다. 만약 댓글을 읽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현명하시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 한 번으로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소리꽃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